안녕하세요. 호랑논변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제 20강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소결로서 그 인간과 사물, 본성의 동의에 대한 한원진과 이간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한원진과 이간의 요 논쟁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전모를 다 살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난 강의를 통해서 둘 사이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적지 않게 살펴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의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물성 동의론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개입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해석하고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그냥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질문에 초점을 두어서 그 의미를 좀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던진 주제, 제가 조금 집중하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성증리의 의미에 대한 고찰과 그리고 이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에게 아주 익숙한 성리학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성리학이라는 이름 자체와도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가장 잘 알려진 주장이 바로 이 성증리라는 주장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풀면 성은 곧 리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그 자체로 선한 것으로서 선한 가치를 담보하고 또 담지하고 있는 그러한 궁극적인 토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리가 바로 우리의 본성과 동일하다라는 이러한 주장에 의해서 인간의 성선이라는 의미가 확고부동하게 확립된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증리라는 말 자체는 주위에게서도 당연히 그렇지만 성리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말 중에서 하나로 기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성 동의론의 맥락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성증리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로 이 성증리라는 말 한마디로 인간은 정말로 성인처럼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성선의 존재임이 충분히 완전히 설명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원진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본다면 사실 이 성증리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개나 소나 짐승이나 그리고 하다못해 먼지처럼 그런 무생물들에게조차도 이 성증리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만물과 사물들의 그 본성은 곧 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을 제외하고는 이 성증리가 성립되고 있는 그 무수한 존재들 중에서 실제로 그 성선을 제대로 실현하는 존재는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성증리라는 이 말 자체가 과연 인간의 성선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간과 한원진은 아주 크게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논쟁의 전체 구도와 쟁점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더 많은 어떤 그런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외암이간은 어쨌거나 성은 곧 바로 이 리다라고 하는 이 취지를 통해서 우리의 성선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원진 역시 이것을 대전제로 삼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증리뿐만 아니라 어떤 기의 고정적인 근거로서 이제 한원진은 그것을 오행에 빼어난 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라고 하는 더 다른 의미 어떤 현실적인 근거와 결합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비로소 이 성증이라는 말이 인간의 성선의 근거라고 하는 의미를 더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 성증리가 어떤 형태로든 일정 부분 기에 의존해서 성립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주장과 논리들 이런 것들이 반대로 이 성증리가 표현하는 리의 순수성 이런 것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훼손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비판에 계속적으로 직면을 해야 했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인물성 동의론의 논쟁을 심각하게 만들어갔던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한 가지고
또 달리 살펴볼 문제는 결국에는 이 두 문제는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구분을 해서 보면 두 번째는 태극과 이거는 오타입니다. 태극과 그리고 오상의 관계에 대한 어떤 고찰과 이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유학의 어떤 더 중요한 출발점인 것이 왜냐하면 인의 예지야말로 유학적 가치를 가장 대표하는 말이고 또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그리고 인간이 선한 인간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인의 예지, 물론 신이 덧붙여지긴 합니다만 이 오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유학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리학에 이르러서 이 태극과 오상이 결합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선으로서 인간의 가치 지향으로서 추구되었던 이 인간의 본성,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이었던 이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단지 인간만의 이야기였던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통괄하고 있는, 모든 우주를 어떤 의미에서는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우주의 근원인 가장 고귀한 절대보편의 그 형이상학적인 그 어떤 그 존재 근거이며 법칙이다 라고 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이 오상이 동시에 태극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 안에서 성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오상과 태극의 결합은 오상의 어떤 그 지위 그리고 가치를 극대화시킨, 우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귀한 것으로서 이 오상의 자리를 자리매김시킨 이런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상의 이제 중요한 취지는 인간의 고유한 도덕성을 가리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도덕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간의 어떤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고 이 오상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를 실현해야 돼. 이제 이런 의미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극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절대적인 보편성에 의해서 이 오상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성이라는 의미를 제약하거나 그것을 잘 드러나지 않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런 원치 않았던 어떤 일종의 그 함의를 가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존재들, 그 모든 존재들이 이 태극을 가진다는 이유로 오상 또한 가진다라고 하는 구도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애초에는 인간의 도덕성인 인의 예지신, 이 오상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이 태극과 그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세계도 이해하고 인간도 이해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태극이 가지고 있는 그 너무나 넓은 어떤 보편성에 의해서 이 오상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 자체가 퇴색되어 버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원진이 고민했던 것은, 자, 오상의 고유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보편성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차이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암이관과 같은 동론자들의 입장은 뭐냐면, 오상이 이러한 절대 보편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차이와 결부된다는 것이 가지는 한 가지 의미는 그러한 극대화된 오상의 절대적인 보편에서의 그 지위, 그 절대 보편의 지위를 퇴색시키고 그것을 손상시킨다라는 또 반대의 어떤 그 직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서 오상의 고유한 의미를 다시금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오상에게 부여한 절대 보편의 어떤 그런 위상을 훼손시키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그 하나의 다른 각도의 어떤 그런 해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물성 동론자들은 이 태극과 오상의 절대적인 보편성, 이것들을 하나로 결합하고 있는 이 구도를 지키는 것이 이 드높여진 오상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간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반면 그 한원진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서 사실은 더 고민을 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보편인 태극과 일관된 구도를 여전히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오상의 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위상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를 바랬고, 바로 그러한 노력이 그의 아주 특이한 1층과 3층 사이에 있는 2층의 인기질이라고 하는 오상에 대한 독특한 해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본 하나의 해석입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본 그 인물성 동일론의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당과 외암의 인물성 동일론에 대한 논변들을 검토해 보았고, 또 배 박사가 이 두 학자들의
근본적인 그 입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요령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이 두 학자들의 주장, 아직 학설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검토해 본 것들은 아주 초기의 논변들입니다. 이 논변들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논변이 벌어지고 그 논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두 학자들의 이론이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두 학자들의 입장이 아주 선명하게 또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초기의 논변들에 갖고 있었던 이 근본적인 생각들은 거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논변에 나타난 두 학자들의 입장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배 박사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두 학자들의 논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당 한원진의 입장은 우리가 이미 본 문장이죠. 천명자는 초형기지 칭이요 오상자는 인기질지 명이라. 여기서 천명, 이거는 초용기다. 초용기. 오상은 인기질이다.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오상입니다. 이 성, 우리가 지금 인물성 동의론의 이 성은 여기 본연지성이에요. 본연지성. 본연지성인데, 이 본연지성을 우리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규정하면 리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고, 가치론적인 측면에서 규정하면 이 본연지성은 선이다. 선. 이것은 절대선입니다. 순수선, 순선무학한 그 절대선이죠. 이 선의 내용을 이제 둘로 나누면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권순이 되고, 이것을 네수로 나누면은 인, 예, 의, 기가 되고, 여기 다시 다섯으로 나누면 여기서 신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지성이에요. 본연지성을 가치론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을 규정한 것이 바로 오상, 인의, 예지, 신입니다. 결국 오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인간의 오상과 인간이 아닌 존재의 오상,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었죠. 근데 남당은 이 둘을 구별한다. 천명은 이건 초용기고 오상은 인기질, 기질의 인한 그 명칭이다. 이렇게 보는데 반해서 이가는 이 이론은 즉 천명오상 구가 초형기라. 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천명과 오상은 구는 모두예요. 모두 초형기. 형기를 초월해 있는 것이다. 이게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인간의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형기를 초월해 있는 순수리의 영역에 위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외함 이간의 입장이고, 인간의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천명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리와 달리 그것은 기질의 인한 존재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기에 인해서 이제 건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생겨나는 것이고, 오행, 건목수와투, 오행이라는 기질에 인해 가지고 이는 예지신이라는 오상이라는 명칭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남당의 이제 기본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 쓸 것 같으면 요 기질의 차이, 기질은 원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요 기질의 차이에 따라서
오상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질이 부동이라 기질, 요 인기질 할 때 요 기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필연적으로 도출됩니다. 반면에 외암의 입장은 이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형기를 초월해 있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는 다름, 인간과 사물의 뭐 편전, 뭐 하나는 어느 부분만 가지고 있다. 인간 이외죠. 인간은 오상 전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 차별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이걸 본연지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인기질할 경우에는 기질에 인할 경우는 천명이든 오상이든 무엇이든 다 이건 기질지성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암의 기본 입장은 여기 나와요. 천명, 오상, 태극, 본연 이런 것들 다 명칭은 다 다르죠. 명목이 비록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다. 다 똑같은 어떤 순수 리적 존재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외암은 이 오상이라고 하는 거, 인의예지신 인간의 본연지성을 순수한 리의 영역에 위치시키려고 했는가?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순선무악함이라는 인간의 본연지성의 절대가치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암의 입장은 이 기질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든 기질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절대선, 인간의 본연지성의 절대성이 훼손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좀 우리가 넓게 해석해 보면 우리가 보았던 최성중의 입장, 그 미발에서 기질지성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다. 미발의 상태의 기질적인 요소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그 순간 미발이 갖고 있는 절대가치성, 그 중이라고 하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미발의 위상이 무너지고 만다라고 했던 것과 서로 상통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주자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외암 이간의 입장이 주자의 입장과 사실은 서로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천명지위 성에 대한 여러 주석들을 검토해 볼 때 주자가 최종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이 인의예지 신이라고 하는 이 본연지성의 영역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전 존재까지 확대시키려고 했던 것이 주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중국 무원에서 개최된 중화주자학회라고 해서 중국에서 주자학을 연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그 학자들과 또 신진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학술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아주 대규모 학술대회입니다. 거기서 제가 한국 학자로서는 제가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신진 소정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발견했어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천명지위 성에 대한 성의 개념이 그 주자 이전부터 그다음에 주자 때 또 주자도 초년에서 그다음에 말년으로 이르러서 어떻게 변해갔는가 하는 것을 아주 치밀하게 연대고증을 해가면서 밝혀놓은 논문인데 이제 그 논문에 의하면 주자는 근본적으로 도덕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 우주 전 존재까지 확대시키려고 했다. 이것이 주자의 기본 입장이다. 이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 외암 남당 한원진의 입장이 상당히 독특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요 남당 한원진의 입장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공식에는 이제 이기 부작, 이기 분리, 요게 제2 공식입니다. 요게 제1 공식이죠. 이기 분리, 이기 분리가 이제 제1 공식이죠. 이와 기는 서로 떠날 수 없다,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제2 공식은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두 가지 공식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남당의 이른바 성 3층설이죠. 이제 초용기의 성이 있고 인기질의 성이 있고 잡기질의 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 초용기의 본연, 이건 본연지성의 1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인기질의 본연지성은 본연지성 2, 1, 2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본연지성 2, 인기질의 본연지성,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인기질하면 이건 다 기질지성이 돼버린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근데 남당은 인기질도 본연지성이라는 거죠. 이것과는 다르지만, 그럼 이 초용기의 본연지성은 절대적 보편성입니다. 이거는 주자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본연지성, 외암 이간이 말하는 본연지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순수한 리의 영역, 형기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리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물성 동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제2 본연지성 2, 인기질은 본연, 이건 기질에 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기질은 상대적인 존재니까 상대적인 보편성을 갖는다. 말하자면 종과 종, 뭐 사람이라든지 뭐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종들 사이의 본연지성은 다르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종 내부의 본연지성은 같다. 우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종 내부의 본연지성은 같고, 종들과 종들 사이의 본연지성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상대적 보편성을 갖는 것이죠. 상대적 보편성. 그래서 이건 인물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 이때는 종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질지성은 잡기질이니까 이거는 외암이 말하는 기질지성, 흔히 성리학에서 말하는 기질지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남당의 인물성 이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느냐는 것은, 주자학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 본연지성, 기질지성, 인심, 도심,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외암은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근데 남당은 삼분법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삼분법입니다. 이 삼분법은 이분법적인 구조와 서로 어긋나죠. 그러니까 남당의 이론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여기에 남당 성론의 어떤 독창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공식이냐? 말하자면 저는 남당은 이기 분리의 부잡의 제3공식을 제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 분리라고 하는 제1공식이죠. 제1공식과 이기 부잡이라는 제2공식을 연계해서
하는 제3의 공식을 만들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구절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남당의 남당의 태극도설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하고 그 강의의 내용을 논문으로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만들었던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공식을 가지고 남당의 성삼층설을 분석한다면 이 초용기의 본연기성 완 이것은 이기부잡이라는 제2공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잡기질이라고 하는 이 기질지성은 이기분리라는 제5공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공식이 없어요.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존의 주자에게는 없는 저는 그 공식을 제가 새로운 공식의 그냥 표현을 물론 이런 사고를 남당이 가지고 있는데 남당이 이것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런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3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남당 외암에 아주 치열한 논변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이전의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서로 탐색전을 벌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문헌들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이 호랑 논쟁이 어떠한 그 단계를 밟아서 또 어떠한 계기로 전개되어 나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학기의 강의는 요 20강좌로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음 학기에는 남당 외암의 미발론, 초기 문헌에 나타나는 남당 외암의 초기 문헌에 나타나는 그 미발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강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